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맥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다들 아시죠?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가 있을까요? 긴 추석 연휴가 앞두고 있어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장이 정말 괜찮게 장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좀 편하게 지내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추석 연휴 이후 시장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체크를 드릴 테니까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제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 딱 이거래뿐인데 좀 한시름 놓게 됐어요. 갖고 있는 종목도 잘 갔는지 반등이 나왔는지 우선 동훈하나텍부터 볼까요? 네. 종목들도 이제 은근하게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도 저점 찍고 은근하게 살아나고 있고요. 종목군들도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종목군들은 답보 상태지만 그래도 하방 경직이 연출되면서 안정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동훈하나텍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빠른 속도의 매출 증가세와 함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이제 주가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세를 연출했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가라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빠른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치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수익률 중심으로 벌써 30%가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결국엔 뭡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만큼 나온 것이고 그 물량을 받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손떨림 보정장치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료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시는 분을 중심으로 수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오일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구간입니다. 단기로 올라서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는 털어내시더라도 오일이평선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5G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저점을 찍고 소폭의 반등이 시도가 되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현재 주가는 저점 찍고 미미하게 3일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3일째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가격대, 이 밀집대가 굉장히 탄탄한 하방 경기를 보시면 대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공포는 크지 않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5G라든가 하반기에 글로벌 통신 투자가 이루어질 때 광섬이라든가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 구간은 우리가 던지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저가 분할 매집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은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노바이러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주의 대표격의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안정권에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 바닥을 딱 찍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하락 장세가 연출될 때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분할 매집을 해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결국에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결국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자, 음봉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부담입니다만 그래도 주가는 플러스권의 시세가 나오고 있고 이미 앞에서 강하게 뚫는 강세가 나타나듯이 이미 물량을 어느 정도 바꿔서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5G 관련된 반등세가 나타날 때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어서 굳이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역시 홀딩 그리고 밀릴 때는 저가 분할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노와이리스 오늘 상승하다가 다시 또 좀 폭이 좀 줄어든 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 큐로 정리해 볼게요. 여전히 불안하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될 텐데요. 오늘의 한 큐는 무엇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 한 큐는 하락
하락장 마무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락장 마무리. 그 신호를 우리가 계속 포착을 했고요. 오늘은 마무리라고 적어주셨네요. 하락장 마무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편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최근 이틀 동안, 3일 동안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공포감은 이제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그런 안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시장에 대한 공포감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것만 아시면 좀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불안감은 좀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증시가 모두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기술적 분석상 11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5일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밀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3일 동안 올라가면서 11 이평선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11 이평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시장은 좀 더 안정된 흐름이 나온다라는 측면이겠고 미국 뉴욕 증시의 반등과 더불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까지 연출됐죠. 그만큼 전체적인 증거시장은 정말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 대세하락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강하게 치고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했던 원인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 가능성이 부각됐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었죠.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인데 그것이 부각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의 강한 버팅목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과 함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의 하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거 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미국 증시의 하락 장세를 이끌었었던 기술주들이었었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술주가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세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었죠. 그 하락을 주도했던 기술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이 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반등한 것이고 11 이평선을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부터스라든가 애플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러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하락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하락장에 대한 공포는 이제는 벗어나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일단 흐름 자체는 충분히 안정됐습니다. 보셨듯이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췄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될까 싶더니 이 구간이었었죠.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부터 다시 밀리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강하게 3일째 반등세를 기록했고 밀집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5일선과 20일 평균선, 10일 평균선까지 뚫은 이런 상태죠. 21선의 저항을 받고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만 분명히 대바닥을 찍고 중간 바닥을 찍고 밀집대 상단까지 돌파한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 하락은 분명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미국 증시 하락은 멈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반등을 기록했고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멈췄고 이틀 동안의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5일선과 21선까지, 60일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고 있는 11선과 21선의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가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 구간에서 약간은 늘리거나 흔들리는 과정들은 연출되겠습니다만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간 만큼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최악의 경우 폭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간 주중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기간 주중이 전개되면서 점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미국 증시의 하락세는 분명히 하락장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하락 장세는 분명히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락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석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무수하지 말자라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일봉 차트 봤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좀 아쉬운 게요. 지금 상승폭이 오장으로 살짝 둔화되면서 오늘 보여줬던 시가를 이탈하려는 음봉이 기록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수익도 나고 있겠거니 시장이 상승했겠거니 빼자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이 흐름은 아침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에요. 항상 네. 그 긴 연휴를 앞두고 나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것보다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털고자 하는 그런 그 시각들이 많았고요. 여기다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갭으로 올랐기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 막판까지 조금 더 반등폭의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민감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내일의 한 수는 저희가 연휴 이후의 한 수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물음표는요? 대세 하락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세 하락은 없다. 이번에도 우리는 위기를 참 잘 버텨냈어요. 네. 그 위기 국면이었었죠. 이번 장세가 정말 위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위치였었고 맞아요. 우리 증시는 괜찮은데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오른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기만 해도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공포가 이제는 사라진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공포는 이제는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오늘 내일의 한 수를 통해서 위기는 없다, 대세 하락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세 하락이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된 것이고 대세 하락은 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기간조정의 시장 자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뉴욕 증시는요 3일 동안 올랐고요. 일단 11일 평선까지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약간 쉬어가는 기간 조정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역시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는 측면이고 역시 가장 큰 포인트는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11월 이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빠르면 저는 한 10월 말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그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정말 10월 말, 보통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 재개는 경기 부양을 위한 활동은 본격화됩니다. 그것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최소한 하방 경기 속에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때문에 한국 증시도 추석 연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장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세는 연휴를 앞두고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만 일부 저평가된 실적주들은 일부는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이겠고 추석 연휴 이후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석 연휴 동안 시간을 내셔서 좋은 종목 발굴하는 그런 공부도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중목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세를 주도합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왔고 이제 기관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실적, 성장치가 좋은 우량주를 중심으로 보자. 중소형 우량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융자 잔고 흐름 자체가 이제 신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들의 신용융자 잔고가 정말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신용물자 잔고는 지금 6일째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의 신용대출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 진행됐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조정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고 개인 투자들의 불안 매물이 신용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를 하락 장세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계속된다.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매수가 유입되는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중소형 우량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국내 증권 시장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선호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기아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벗어나서 수소차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서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또 자동차 시장에서 선점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도요. 주가가 올랐지만 안 빠지는 이런 형태가 있죠.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중장기적인 재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세를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세력이 바뀌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니까 그런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일봉 차트 봤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주가 대세고 그쵸. 현대차가 그 역할을 하니까 저희가 시장 지표 이야기하면서 현대차 차트를 보여드리게 네. 됐는데요. 오늘의 한 큐 종목은 또 무엇일지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을 유심히 찾던 시청자분이 계셨어요. 네. 이런 종목 어떨까요? 오늘 한 큐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제가 처음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오션 브릿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션 브릿지 너무 한규수 매니저님하고 안 어울리는 종목 같은데요. 이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요? 반도체고요. 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일단 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에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율주행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워낙에 네. 이슈 성격이 강해서 변동성이 강해서 방송이 가져오지 않았고요. 일단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 자체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에 나올 때 역시 말씀드렸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매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관련주는 시세가 많이 났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우량주로 좀 보이는 게 낫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또 2차전지라든가 충분하게 조정받은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션 브릿지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공정류 화학재료라든가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정말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특수가스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과 소재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이 임박한 업체입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다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있고 올해 말과 내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더 커지고 반도체 미세 공정이 세밀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미세 공정이 강화되면서 이 종목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로 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퍼는 대체로 6배 정도밖에 불과한 그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도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 주가도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지금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기서 대바락을 찍은 종목이고요. 고점 돌파 후에 기간 조직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벌써 3번, 4번에 걸쳐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그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윗골을 달면서 매물을 받는 형태인데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종목 패턴을 보시더라도 급격하게 안 갑니다. 굉장히 출렁거려서 완만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종목도 앞으로도 그런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는 저런 전략. 지금 장세는 급격하게 종목이 안 갑니다. 조금씩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19,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9,000원 정도가 되면 직전 고점이 안 되는 최소 이 정도까지 되는 건데요. 밀집대 상단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보다 목표가를 이렇게 좀 짧게 잡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은 시장은 추석 연휴 시장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이라든가 주변 변수, 불확실성 변수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 나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제가 좀 짧게 19,000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14,3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보고 안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반도체였네요. 목표 주가는 19,000원, 순저가는 14,3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오션 브릿지였어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